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택사용자협회이고요. 스택 초록 마감일을 얼마 안 남겼기 때문에 워크숍을 한번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게 간단하게 그냥 휴택을 쓸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팁들하고 그림 삽입 방법, 그다음에 수식을 어떻게 좀 더 깔끔하게 쓰는지, 그다음에 이제 논문 관리하는 바이오텍에 대해서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눠서 강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저희 택사용자협회 홈페이지에 휴택 양식이 올라가 있는데요. latex.gs.hs.kr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 다운로드 페이지 링크를 들어가시면 여기 양식 해서 이 양식 전체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GSH 집을 다운받고 압축을 푸시게 되면은 그 안에 휴택 초록 양식하고 논문 양식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최신으로 업데이트돼서 들어 있어요. 압축 푸시면 humanTech.adv라고 되어 있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네, 거기 들어가셔서 이거는 이제 풀페이퍼 논문 휴택 논문 양식인데, 네, 초록 양식도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운로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인트로덕션에 들어가는 부분이나 여기 앱스트랙트 부분 이거를 수정하시면 이제 휴택 자신만의 휴택 초록이 완성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팁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자동 조사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림을 삽입할 때 이제 레이텍의 장점인 게 이제 레퍼런싱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림을 삽입할 때 이제 그림 몇을 보면 그림 1을 보면 그림 2를 보면 이거를 이제 1, 2 넘버는 백슬래시 치고 레퍼런스하고 그 이제 레이벨 단 거를 그 기호명을 똑같이 쓰시면 이게 1, 2가 자동으로 라벨링이 돼서 나오는데 하지만 이 을이나 를 같은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매번 바꿔줘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레이텍의 자동 조사 기능이 아주 감사하게 돼 있어서 이 을 같은 거를 백슬래시 치고 을을 치시면 이게 넘버가 2로 바뀔 때마다 넘버가 2로 바뀌면 을로 바뀌어요. 다시 1로 바뀌면 을로 바뀌어요. 그게 이렇게 코드를 치시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되는 게 이, 가, 을을, 와, 과, 로, 으로, 은, 든, 라, 이라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지정 명령을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논문을 쓰면서 자신만의 논문에서 자주 써야 하는 문구나 수식 같은 게 있으면 이거를 매번 쓰기 불편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처럼 함수처럼 이 코드를 동작시키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 백슬래시 리커맨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백슬래시 리커맨드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인자가 없이 그냥 같은 것을 출력하는 거라면 백슬래시 리커맨드를 치고 첫 번째 중괄호 안에는 명령어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의 이렇게 치시면 예를 들어서 맨 밑에 백슬래시 리커맨드 하고 백슬래시 gs 하고 여기다 경기 사이언스 하이스쿨 하고 띄어쓰기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백슬래시 gs는 원래 없던 명령어인데 저희가 정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백슬래시 gs를 치실 때마다 경기 사이언스 하이스쿨을 출력하게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백슬래시 리커맨드 하고 인자가 있을 때 명령어 이름을 작성한 이후에 이제 인자 개수를 적고 그 다음에 정의를 하면 됩니다. 인자 개수가 만약에 두 개라면 샵1, 샵2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인자가 3개면 샵3, 샵4 이렇게 계속 가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이제 NCR을 표현한 건데 백슬래시하고 컴비네이션 2개 하고 이렇게 치시면 이게 깔끔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두 줄과 아래의 줄을 칠 때 경기 사이언스 하이스쿨이라는 말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백슬래시 리커맨드 GS 경기 사이언스 하이스쿨을 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백슬래시 GS is the first, 백슬래시 GS is the best를 치시면 위와 같이 출력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슬래시 리커맨드를 하고 이걸 앞에와 같이 정의를 해주시면 달러 표시를 한 다음에 컴비네이션 4, 2는 6 이걸 치시면 4C 2는 6이 나옵니다. 레이텍에 제가 알기로 컴비네이션을 표현하는 방법이 없어서 그 이항으로만 가로치고만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C를 쓰는 경우가 있을 때는 저는 주로 이렇게 합니다. 쳐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SI 유닛 X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논문을 쓸 때 많은 SI 단위계를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면 패키지를 임포트해서 use 패키지 SI 유닛 X를 하신 다음에 이런 게 된대요. 이런 게 뭐냐면 45도 각도를 찍을 때는 이제 백슬시 앵글 ANG를 치시고 그 다음에 도 분초까지 표현하고 싶다 하시면 가운데 세미콜론을 치고 숫자 3개를 적어주시면 도 분초까지 알아서 단위가 출력됩니다. 그 다음에 넘버를 치실 때 유 숫자 몇 자리 하고 그 다음에 10의 지수승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넘버 NUM을 치시고 그 가로 안에 과 2의 2를 쓰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10의 지수승 부분을 써주시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돼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SI 단위계도 표현이 되는데요. 단순히 단위를 쓰시려면 스몰 SI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단위의 혼합 SI 단위계에 있는 여러 단위의 혼합도 되는데 백슬래시 킬로 백슬래시 미터를 치시면 킬로미터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드 하면은 이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뉴턴의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SI를 대문자로 치시게 되면 숫자와 단위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데 앞에 숫자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위를 백슬래시 쿨롱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1.6 곱하기 10의 19승 쿨롱이 자연스럽게 출력이 됩니다. 그 강의 끝난 다음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자료랑 그다음에 1학기 때 강의했던 자료 그리고 예전에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까지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너무 급하게 받아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또 다르게 레이텍에 직접 코드를 넣을 수 있어요. 이제 수학 논문이나 이제 정보 논문 같은 것을 쓰시는 분은 어펜딕스로 해서 이제 초록에는 안 들어가지만 논문 쓸 때 뒤에 따로 코드를 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코드들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삽입을 하냐면 이제 이런 패키지를 사용해야 돼요. 리스팅스라는 패키지를 임포트한 뒤에 이런 그냥 코드를 쳐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약간 좀 복잡해요. 리스팅스라는 패키지를 임포트하시고 그다음에 이 백슬래시 LST 셋은 뭐냐면 그 코드의 색깔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스타일로 뭐 이런 색깔은 이걸 어떻게 하고 이런 색깔은 이렇게 하고 하는 걸 직접 커스터마이즈 한 뒤에 그다음에 이건 예시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한참 뒤에 이제 begin LST listing을 하고 이제 랭귀지를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코드를 쓰신 다음에 end LST listing을 쳐주시면 이제 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직접 보여드릴게요.
띄어쓰기 하면 안 되나? 이게 뭐야? 한 파일이 금방 되는 거야? 짧아서? 오른쪽 밑에 있는 마이너스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코드가 출력이 되는데 지금 아무 설정을 안 해서 그냥 밋밋하게 나오죠. 네, 이걸 설정을 하시면 깔끔하게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컬러 세팅을 안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텍에서 직접 그래프를 삽입할 수 있어요. 크게 그래프를 삽입하는 방법이 레이텍에서 직접 말고는 이제 그누플롯이나 매트플롯립으로 그래프를 직접 그린 다음에 이걸 이제 PDF로 만들든 JPG로 만들든 해서 사진을 직접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 이 안에서 직접 그려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직접 그리는 같은 경우는 이제 PGF 플로트라는 패키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문법이 상당히 그누플롯과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를 임포트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코드를 치면 그냥 이건 간단한 예시예요. y는 x제곱을 출력하는 간단한 예시고 이제 x의 축의 이름을 x, y 축의 이름을 y로 하겠다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저 자세한 거는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 많은 예시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DF랑 CX랑 함수로 에르플러 함수. 이렇게 치시게 되면은 x축의 이름을 x-axis 레이벨이라고 정의를 했고 y축의 이름을 y-axis 레이벨이라고 정의를 했고 y는 x의 4생 그래프를 찍어보았습니다. 저 자세하게 이거를 이제 좀 더 빼고 더 깔끔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이 사이트를 통해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그냥 원래 하시는 대로 매트플롯리브나 그누플롯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미지 파일을 따와서 넣어도 됩니다. 직접. 그 다음은 그림을 어떻게 삽입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삽입하려면 이제 그래픽스라는 패키지 안에서 패키지를 삽입해야 이 그림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안에 그래픽스라는 걸 임포트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삽입할 그림이 그 자신이 작성하고 있는 .text 파일과 동일한 폴더에 있어야 돼요. 그래, 그걸 이제 사진을 거기다가 다 저장해 놓으시면 되는데 이제 이 그 텍 폴더에 이거를 직접 그 같은 폴더 안에 사진을 막 20장씩 퍼놓게 되면 굉장히 그 파일이 정신이 없어서 따로 이미지라는 파일을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그림을 삽입할 때 항상 상대경로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맨 처음에 그래픽스 패스하고 이 이미지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를 임포트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주시면 그런 걸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기본적으로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처음에 그냥 예시 사진으로 아무거나 들고 왔어요. 그리고 캡션을 그에 맞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 그래픽스 패키지를 임포트 하신 뒤에 이제 비긴 피겨라는 거를 해주시고 이 중괄호 안에 H 옵션이에요. 이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이 옵션을 지정해 주신 다음에 이제 가운데에 넣겠다. 그다음에 백슬래시 인클루드 그래픽스가 이제 그림을 삽입한다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위드 넓이가 그 전체 문서 넓이의 0.2배만큼 삽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미지스 폴더 안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gsw.jpg가 이 폴더 그 사진의 파일명입니다. 이게 한자라도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임포트를 하고 그다음에 백슬래시 캡션 안에는 이제 그 피겨 뭐 하고서는 들어갈 캡션을 딱 적어주시면 됩니다. 캡션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레이벨은 이제 나중에 레퍼런싱을 할 때 백슬래시 ref를 치고 거기다가 뭘 치면 이제 그 넘버링이 1, 2,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할 때 이제 얘를 뭘로 1대1 대응을 시키겠다 하는 게 GSW로 1대1 대응을 시키겠다 라고 해서 백슬래시 레이벨 이후에 그걸 적어주시고 나중에 ref를 이용해서 이걸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래랑 똑같이 쳐주시면 이렇게 사진을 임포트 하실 수 있고 이제 이거를 좀 더 사진을 키우고 싶으시면 사진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조정해서 그다음에 캡션이 위와 같이 달렸고 그다음에 본문에서 이렇게 백슬래시 ref를 하고 여기 레이벨에서 적어주셨던 거를 그대로 키워드를 따라 친 다음에 뭐 그림 1을 보면 이렇게 하면 얘를 쳐도 그냥 자동 조사 완성 기능 때문에 일로 출력됩니다. 그래서 그림 1을 보면 뭐 본문 내용 써주시면 이렇게 사진을 성공적으로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HTBP라고 써져 있는 게 사진을 삽입할 때의 옵션이에요. 그래서 그 H가 here의 약자고 그 그림을 코드를 작성한 곳에 바로 여기에 놓겠다라는 게 H고
그다음에 그 페이지의 맨 위에 놓고 싶으면 T를, 그다음에 B는 바텀이고, 그다음에 P를 지정해 주시면 특정 페이지에 놓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HTTP라는 게 순서예요. 그래서 H가 안 되면 T를 가고, T가 안 되면 B로 가고, B가 안 되면 P로 가라. 약간 이런 뜻인데 그냥 대부분 네, H로 놓고 쓰시는 게 가장 편할 거예요. 그다음에 서브 피규어라는 게 있어요. 피규어를 아까 이렇게 하나만 넣는데 하나만 넣지 않고 몇 개를 동시에 넣어서 비교해야 될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사진을 두 개를 동시에 한 번에 불러오고 이걸 피규어 하나로 퉁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이제 서브 피규어 패키지를 임포트를 하면 되는데 네, 이렇게 맨 위에 백슬래시 유즈 패키지 서브 피규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서브 피규어를 넣는 방법도 똑같아요. 한 피규어 안에 비긴 피규어와 엔드 피규어 사이에 이제 넣을 서브 피규어를 다 설정해 줍니다. 서브 피규어 하고 그다음에 얘도 H, 그다음에 얘 캡션입니다. 캡션을 대괄호 안에 쳐주시고 그다음에 인클루드 그래픽스를 똑같이 해주신 다음에 얘도 밑에도 서브 피규어를 똑같이 다른 사진을 임포트를 해주시면 캡션과 레이벨을 똑같이 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자동으로 A, B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이 여러 개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밖에도 뭐 사진을 4개를 한 번에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4개를 치시면 되는데 그때는 약간 2개씩 넣고 싶은데 약간 이게 잘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 사이즈를 잘 조절을 해주시면 잘 되거든요. 이게 사진 넣는 게 좀 까다롭긴 해서 이게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원하는 대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가로 쓰는 경우랑 대가로 쓰는 경우랑 차이 정확하게 무슨 규칙인지 잘 느끼기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텍에서 저는 가장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PDF를 직접 삽입할 수 있어요. 잘라서. 이거는 그냥 제가 했던 과제 중에 불러왔는데 이런 거를 이제 바로 직접 화질롭게 캡처를 해서 긁으시면 화질이 떨어지는데 이걸 PDF를 직접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똑같아요. 피규어를 임포트하는 방법이랑 똑같은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클립 트림을 넣을 수 있습니다. 클립 트림 같은 경우는 그 PDF 전체를 삽입을 하면 얘가 필요 없는 내용도 있을 텐데 가장 뭐 가운데만 넣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PDF를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PDF를 크롭할 때는 이런 명령어를 사용하고 이 4개의 숫자가 뭐냐면 그 각각 레프트, 바텀, 라이트, 탑이라고 해서 그 왼쪽 경계선이 그 PDF 문서 왼쪽에서 몇 센치 떨어져 있는가, 그다음에 아래쪽은 그 맨 밑에서 얼마나 올라가 있는가, 뭐 이런 이 사각형의 바운더리를 직접 센티미터로 그거를 저장해 주시면 지정해 주시면 네, 알맞게 들어갑니다. PDF가 2페이지 이상인 경우 그럼 페이지 구분 같은 건 없나요? 페이지 이상을 넣은 적이 없었어요. 그냥 다 한 페이지 단위로 잘라서. 일부러 갖다 쓰는 이미지는 다 한 한 장에 장이라면 네. 이렇게 하면은 벡터 이미지로 들어간다. 화질이 좋게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식 넣는 레이텍의 수식 기능이 굉장히 강력한데 그래서 레이텍에서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본문 안에 문장 안에 수식을 삽입하는 인라인 모드랑 그다음에 수식 밖에 크게 따로 삽입하는 디스플레이 모드가 있습니다. 우선 수식 입력을 해야 되니까 AMS라는 패키지를 불러올게요. 패키지는 무조건 비긴 도큐멘트 앞에 있어야 되나? 그래서 저거 프리앰블에다가 막 이렇게 뺀 거는 왜 그런 거? 프리앰블? 프리앰블. 네, 먼저 인라인 이퀘이션부터 해볼게요. 인라인 이퀘이션은 그냥 문장 안에 수식을 작성한 다음에 이렇게 따옴표 표시로 감싸주면 아니 달러 표시로 감싸주면 돼요. 지금 간단한 예제 몇 개를 가져왔는데 분수 같은 경우는 슬래시 프렉을 친 다음에 대괄호 안에 각각 분자 분모 순서대로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루트를 쓰고 싶다 그러면 백슬래시 sqrt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루트 위에 들어갈 수 그리고 루트 안에 들어갈 수를 넣어주면 돼요. 왜 이걸 만들었지? 굳이? 아, 이걸 왜 굳이 분리하냐고? 이걸 따로 분리해놓으면 이제 주심이나 인트로덕션 이런 거 쓸 때 텍 파일 들어가면 바로 비겐 도큐멘트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쓴 거거든요. 애브스트랙트 이런 거 눌러보시겠어요? 인트로덕션 뭐 바로 텍스트가 나오잖아요. 저는 위에 복잡한 거 없이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방금 슬라이드에서 이 식을 보셨을 때 이 x분의 1이 되게 작게 들어가서 뭔가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인라인 모드에서 쓰게 되면 이렇게 크기가 줄어드는데 이게 정상이지만 가끔씩은 보기가 싫거든요. 이럴 때 디스플레이 스타일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이 수식을 이렇게 그래서 이 첫 번째 수식은 그냥 쓴 거고 여기 있는 두 번째 수식은 디스플레이 스타일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달러 2개 쓰면 또 저렇게 되던데. 그러면 인라인이 안 되잖아요. 인라인이 안 되면 달러 2개를 쓰면 그 다음에 디프렉이라고 해도 그렇게 커지던데. 그 디프렉을 해도 분수를 키울 수 있는데 이제 그 뒤에 나와서 뭐 시그마나 이런 것도 시그마를 키우려면 이제 리미츠를 따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디스플레이 스타일 한 번 앞에 처리를 해주면 다 뒤에 크게 나와서 이걸 쓰는 게 좀 더 편해요. 나 이거 몰랐어. 또 설명이 정확해요. 그러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이퀘이션인데요. 앞에서 문장 안에 들어가는 인라인을 설명을 했는데 사실 논문을 쓰다 보면 중요한 수식들은 전부 크게 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이퀘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이퀘이션에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세 가지만 뽑아보면 이퀘이션, 널라인, 게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웬만한 상황에서는 널라인만 써도 아마 이쁘게 출력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디스플레이드 이퀘이션의 예시이고요. 아까 본문 안에 들어갔던 인라인 이퀘이션과 다르게 한 줄 전체를 차지하면서 크게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주기 위해서는 begin align과 end align을 써준 다음에 이 안에 수식을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 수식을 본문에서 참조하고 싶으면 여기 올러라는 라벨을 붙인 다음에 본문에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불러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 EQ REF라는 걸로 불러왔는데 그림이나 그런 걸 넣을 때는 그냥 REF를 쓰거든요. EQ를 넣으면 아마 여기에 괄호가 붙을 거예요. 맞아요. 백슬래시 라이트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시그마 전체를 감싸는 괄호가 들어가게 돼요. 합치는 거? 네, 그리고 다음으로 행렬을 작성하는 방법인데 begin 매트릭스와 end 매트릭스 사이에 넣어주면 이게 행렬이 돼요. 그래서 열이 바뀔 때는 end, 그리고 행이 바뀔 때는 백슬래시 2개를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렬이 감싸는 괄호의 종류는 매트릭스 앞에 P나 B 그리고 또 다른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붙여서 행렬의 종류를 바꿔줄 수 있어요. 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레퍼런스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또 레이텍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레퍼런스 관리 같은 걸 되게 편하게 해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또 레이텍에서도 바이브 택이라는 걸 쓰면 참고문헌 목록을 되게 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선 텍 스튜디오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텍 파일이 있을 텐데 새로운 파일 하나 더 만들어서 확장자를 BIB로 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이렇게 확장자가 .bib인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구글 스칼라에서 참고문헌을 아무거나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에 들어가서 원하는 걸 검색을 한 다음에 여기 보면 다운표 표시가 있는데 이걸 클릭해 보세요. 아마 다운표 표시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뜰 텐데 여기 다양한 양식들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바이브 택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아마 클릭을 하시면 이런 창이 뜰 텐데 이걸 복사한 다음에 방금 만드셨던 파일에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별 혜택을 클릭하면 이런 게 나오고 이걸 복사해서 무엇이 네,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돼요. 그거 시작해? 그러면 이제 이걸 본문에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져오려면 우선 바이블로그래피 스타일하고 바이블로그래피라는 명령어가 필요한데 우선 이것은 참고문헌의 서식을 지정해 주는 건데 우선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바이블로그래피부터 해볼게요. 지정해주는 거 없어요. 뭐 APA라든가 MLA 이게 있는데 그거 있으면 그거 맞춰야 돼. 그걸 맞춰놨을까? 아니구나. 저기 내가 해서 네, 이러고 컴파일하면 맞을 수도 있겠다. 아무것도 뜨지 않는데 이게 왜 아무것도 뜨지 않냐면 BRB 파일에 새로 해봐야겠다. 레퍼런스를 넣었는데 이걸 참조하고 있는 데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본문에서 참조를 하려면 사이트라는 명령어 뒤에 페이퍼가 레퍼런스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네, 레퍼런스 이름은 아까 복사해온 것에서 바로 여기 있는 게 레퍼런스 이름인데 일단 불러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냥 이렇게 절로 똑같이 하면 상관없어. 엄마? 당연하지. 응? 이렇게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왜 비슷하게 안 했어? 네, 스타일도 지정을 해줘야 뜨네요. 지금 네, 이렇게 해서 사이트 안에 참고할 문헌 이름을 넣어 바이블로그래피 스타일에서 스타일을 지정해주고 저는 기본인 플레인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BRB 파일 이름을 넣어주면 이렇게 레퍼런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휴택 논문에도 바이브 태그로 레퍼런스를 삽입하게 돼 있는데 거긴 아마 스타일 지정이 이미 돼 있을 거예요. 휴택 양식에 맞게. 양식은 이 결론 양식들은 크게 쓰는 거잖아. 네, 저희가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선 협회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경기과학고 텍 사용자협회고요. 우선 경기과학고 텍 사용자협회는 우선 31기 윤지용 선배님께서 텍 졸업 논문을 텍으로 작성하시면서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이런 협회가 개설이 돼서 텍 사용에 대한 진입 장벽을 없애고 또 누구나 쓸 수 있는 양식 파일을 공유하고 편집하자는 목적 아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텍 입문서를 제작하고 이렇게 워크숍도 진행하고 예제나 양식들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협회 주소로 가시면 저희가 활동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양식들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약 협회에 가입하고 싶다면 깃허브에 가입한 다음에 서울쌤이나 저기 계시는 박기현 쌤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6기나 37기 멤버들이 굉장히 적은데 좀 많이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도 협회 활동을 하면서 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네, 하면서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상으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설명을 좀 빠르게 넘어가면서 했는데 혹시 지금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해도 좋고 나중에라도 질문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강의했던 자료들을 전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도? 빨리 영입을 좀. 터지게 생겼어. 여기 36개 없어? 그러면 37기가 7기로 건너뛰어야 되는 거야? 저희가 막판에 몇 명을 섭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6. 여기 학생들 지금 R&E 집중이수 하고 있고 R&E 보고서 쓸 텐데 R&E 보고서도 태그로 쓰면 훨씬 처음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시간이 절약돼요. 뭐 레퍼런스나 페이지 번호나 방금 알려준 것들 잘 활용하면은 훨씬 시간이 절약되고 보고서도 깔끔하고 막 선생님들이 보고서 점수 매길 때 보면 보고서 형식 잘못된 거 이런 거는 하나도 걸릴 게 없어요. 태그로 쓰면 거의. 수고 많았고 이 형들은 지금 아무런 보수도 없이 그냥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그냥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